현주 여기 조심해 안 치게. 왼쪽. 그 다음 주부터 정시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간대가 좀 변동될 수 있는데 너네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과자고는 변동 없습니다. 과자고는 변동 없어요. 저기 뭐야 예은이 같은 경우는 어디냐? 예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 내일이나 오늘 금요일 맞지? 내일이나 모레 중에 그 정시반은 원장님이 직접 공지를 하실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맞춰서 등원하면 되고. 알겠지? 그 고3은요 고3관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안 해요 수업을. 그러니까 그거 안내 받고 잘 찾아가고. 알겠지? 자 우리 같이 좀 볼까? 앞에 잘 보이니? 글씨? 네. 오케이. 자, 앞에 꼭 보면서 색깔 한번 보면서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게 처음에 요약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잡을지 이렇게 많이 애매했을 거예요. 니네가 이 내용 파악을 못하진 않았을 거야. 지문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고1 3월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중3 수준이야. 중3 수준. 엄청 쉬워요. 근데 지문의 난이도랑은 별개로 요약을 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요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여러분이 아까 쓰신 답을 한번 쭉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이 쓴 답 대부분이 다 맞아요. 다 맞아. 한글로 쓴 거 전제입니다. 영어 쓴 거 말고요. 한글로 쓴 거는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에서 요약문을 시험으로 출제를 할 때는요. 여러 개의 정답이 나오게 출제를 안 하죠. 당연히. 하나의 답 또는 이제 많아봤자 3개의 정답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요약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또는 어법적으로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정답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왜냐면 학교 시험은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 2개 정도의 답으로 귀결되게 시험을 만드니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순수 요약 실력도 중요한데 이 출제자는 대체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주어진 단어나 또는 힌트 단어를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1번 문제는 주어진 단어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텐데 대신에 힌트 단어가 좀 많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힌트 단어가 조금 나와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according to a study, attention wasn't 이렇게 힌트 단어가 나와 있었죠. 가고 다 못했으면은 쌤한테 사진 찍어. 알았지? 잘 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힌트 단어를 줬으니까 이제 얘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될까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힌트 단어랑 조합을 해서, 됐니? 그래서 이 필자가 이 출제자가 어떻게 요약을 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런 힌트 단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요약해라 하면 차라리 쉬웠을 거야. 그러면 차라리 쉬웠을 거야. 근데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칸수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를 썼을 때 이 1번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디펜드였을 거예요. 디펜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나눠준 그 요약을 단기간에 강화하자라는 그 교재상에서의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서머리랑 또 다른 버전입니다. 제가 약간은 변형을 했어요. 약간은요. 자, 일단 처음에 보시면 regardless of가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따라서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변형을 하라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freshness. 됐어요? 신선도. 음식 신선도에 상관없이
The amount of food. 자, 음식의 양인데 요 부분을 좀 못 썼을 거야. people eat.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요 부분. 여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depend on 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썼을 거예요. 근데 얘를 갖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음식의 신선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이 뭐에 따라 다르다? 바로 용기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이거를 사실은요 우리가 인플루언스로 써도 돼요. 인플루언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은 이 용기의 어떤 사이즈가 사람들의 먹는 양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럼 그때 주어랑 목적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자리를 바꾸면서 depend on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는 거. 요게 좀 어려웠을 테고요. 자, 두 번째로 보자면 두 번째 거에서는요. 제가 아까 이제 여러 번 봤는데 특히 연주 되게 잘 썼는데 자, 이 어려웠던 부분이 의외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쓸 때요. 그러니까 너네가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아. 뭔가 뭐 주거 지역이나 건물이 있는 뭐 그런 지역보다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뭐 집중력 향상에 더 도움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할 거냐라는 건데 힌트 단어를 보시면 바로 결정적인 게 nature야. nature가 뭐야? 자연이잖아. 자연. 근데 이 본문에는요. 자연이란 말은 안 나왔어요. 자연이란 말보다는요.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게 greener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greener. 더 푸른 공간인 뭐 공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말이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결국 뭡니까? 자연 아니야? 자연에 가까운 거잖아. 그렇지? 우리 무슨 뭐 건물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게 사실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자연이란 말 나왔고 expose, 노출 나왔으니까 자연에 노출됐을 때 뭔가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어요. 제가 아까 돌아다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그럼 방금 전에 말한 거를 쓰면은 얘까지는 처리가 돼요. 얘까지는 처리가 돼. 자연에 노출됐을 때 이제 집중력이 향상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남아.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ADHD 걸린 애들이 뭔가를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일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본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20분 동안의 이제 산책 후에 여기서 그녀는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실험 진행하는 사람이 그 이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과업을 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과업을 하게 시켜갖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그들의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집중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았죠? 여러분 결과를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자, 다 펴보세요. 결과 좀 보자. 빨리 봐봐. 이렇게 쓰면 원래 쓴 게 뭔지 모르잖아. 이자 쓰가 없었으면. 아니 아래 공간 많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잘 썼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요 부분 때문에 빨리 거지. 여기랑 여기. 얘는 항상 한 세트라는 걸 좀 기억해. 근데 그게 자세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거. 한글은 잘 썼다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얘를 이제 구성을 잘 못한 거잖아. 지금 너가 쓴 거는 뭐뭐에 따라라는 말로 이 따라라는 말을 according to로 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on으로 그게 그냥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depend on 자체가 이게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근데 구성은 잘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구성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오히려 거꾸로 너무 구체적으로 쓴 거. 얘는 나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본 거는 바로바로 다 붙여놓으세요.
응. 은서도 내가 말한 거 부분에서 딱 틀렸고 나머지 다 잘했네. 연주 이제 해결이 됐어 이거? 처음에 쓴 게 오히려 더 잘 쓴 거 같고. 뭐야 처음에 쓴 게 없어? 어?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는 조금 아쉽다. 여기는 좀 아쉽다. 오빠 잘 썼잖아 여기. 크게 다르지 않아? 정답이랑.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만 진짜 싫어. 자 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3번까지만 했었나? 맞니? 얘들아? 기억이 안 나서. 어디 할 차례야? 4번 하면 돼, 4번? 맞아요? 오케이, 알았어. 4번 했었어? 5번부터 하면 돼? 오케이, 알겠어. 그때 내가 숙제로 몇 번까지 하라 했더라? 9번, 10번이었나? 10번이었던 것 같다, 10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 지문 내용을 6번까지 아마 설명했었니? 그때? 수업 시간에? 아니요? 지문 내용은 딱 5번, 4번까지만 설명하고 끝났었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제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좀 보여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뭐야, 대교죠, 이거? 응? 잠깐만. 내 책이 없어졌는데? 뭐야? 이거 아닌데? 잠깐 내가 교무실에 두고 왔나? 아이씨. 미안해, 갔다 올게. 잠깐만. 그러면은 5번 지문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맞죠? 5번 지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첫 문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소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글 읽는 법이라고 했죠. 제가 글 읽는 법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한번 봐봐. 일단은 그 뭐 요약문이나 뭐 빈칸 채우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이따 볼게요. 일단은 내용적인 거 먼저 보자고. 자, 첫 문장 보면 Do you ever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order at a restaurant? 이렇게 나와 있어. 너가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첫 문장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 것 같아? 딱 하나 읽었거든. 너가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 결정에 대한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결정, 그렇죠? 너네 이런 적 많지 않아요? 막 김밥 천국 같은 데 갔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갖고 아씨 뭐 먹지 하다가 30분 지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결정장애 막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일단 떠올리고 가면 좋겠죠. 어떤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언제? 식당에서. 됐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하고서 글을 읽어보자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Two members of California family had this problem often. 자,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They solved it by opening a bite-sized restaurant in Los Angeles. 그래서 그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요 한 입짜리 크기, 그러니까 한 입 크기 식당을
오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자, 봐봐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 구조에서 하나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조 독해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 결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얘네가 이런 문제를 겪었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럼 문제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해결책이 나왔어요. 해결책. 해결책이 뭡니까? 요거야, 요거. 요게 해결책이죠. 그렇죠? LA에서 한입 사이즈 그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이걸 해결했다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면요. 당연히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결책이야. 해결책. 이 해결책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해결책이 주제라고. 해결책이.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요약을 할 때는 글의 소재 및 주제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정을 잘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한입 크기 식당을 만들므로써 해결했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거를 쭉 쓰면은 되게 길죠, 그렇죠? 너무 구체적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줄여야 되는 거야. 줄여야 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은 나왔어. 한입 크기라는 게 한입 크기 식당이라는 게 뭐겠어?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작다는 걸 거 아니야. 한입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이즈가 작은 거구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이즈가 작은 거구나.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뒷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만약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계속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뭐 오늘날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냥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해결책이 나오면 뭐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럼 뒷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어서 한번 볼게. 이 식당에 32개의 작은 그 음식들이 메뉴에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작은 메뉴가 있다고. 그렇죠? small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뒷내용을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제 핵심적인 건 다 나왔으니까. 뒷내용을 좀 빠르게 보면은 음식의 사이즈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한입 크기 식당을 오픈함으로써라는 거는 이 LA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겪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구체적인 예시.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나 요약은 구체적이면 안 돼요. 거시적이어야 돼.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입 크기 식당을 열었다는 거는 작은 사이즈의 음식이 모아져 있는 식당을 열었다는 거겠고, 그죠? 그리고 작은 사이즈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은 음식의 크기를 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말을요, 얘는 빈칸으로 낼 수도 있어요. 빈칸으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 패러프레이징 하면 음식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한입 크기 식당을 열었다는 건 결국 뭐야? 음식의 사이즈를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랑 두 개를 비교해봐. 어떤 게 더 보편적이에요? 식당을 개장했다는 게 보편적이야? 음식 크기를 줄였다는 게 보편적이야? 얘가 당연히 보편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주제나 요약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라고, 얘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단어가 나오는 거야. 뭐야? 사이즈. 아니면 reduce 이런 단어. 됐어? 여기에서 보통 고의 수준 되면은요, reduce 같은 단어 안 쓰죠. 줄이다, 뭔가 축소시키다. 어떤 단어 쓸까요? decline 이런 단어 쓴다고, 이런 단어. 됐어요? 뭔가를 이제 감소시키고. 되니? 자,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쪽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식당을 좋아한대. 이 식당은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이제 식당을 좋아한다는 거야. 왜 좋아하냐면은 걔네가 do not need to 할 필요가 없거든. choose 고를 필요가 없거든. Between one favorite food and another. 그러니까 하나의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다른 거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 여러 명이서 식당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작년에 한창 막 밥 먹으러 많이 갔었잖아, 그치? 작년 이맘때.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어땠어? 니네 메뉴 고를 때, 니네 세 마리 메뉴 고를 때 맨날 어떻게 해? 야, 너 이거 먹어. 난 이거 먹을게. 넌 저거 먹어. 똑같은 건 절대 안 시켜요. 왜? 서로 이제 조금씩 논아 먹으려고. 그렇잖아. 근데 애초에 식당 컨셉 자체가 어때? 예를 들어서 작은, 그러니까 딱 한 입짜리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원래 그 TV를 잘 안 보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뜬 거를 봤었거든요. 그 런닝맨에서 무슨 뭐 몇 회 특집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그 VJ들이랑 그 출연자들이랑 뭐 접시가 뭐 한 뭐 몇백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한 입짜리였거든. 그거 막 먹기 시합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요. 문제점은 이제 사람들이 주문할 때 결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음식의 크기를 축소시킴으로써 해결이 된 거야. 자,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해결이 된 거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식당 좋아해갖고 많이 찾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자, 사람들이 그럼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뭔가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강제로 선택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을 억지로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빈칸 부분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너뛰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지문 구조가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1번에 써놨는데 문제점과 해결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써놨죠? 문제점 해결책. 자, 캘리포니아의 어떤 두 명의 가족이 LA에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을 한 거야. 그래서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했다는 거야. 뭘 주문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말은 이거는 뭐 말 쓰기 나름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식당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애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결정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음식 사이즈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사이즈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사이즈를 줄였더니 그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줄이니까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음식을 뭔가를 선택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음식 크기가 작아요. 종류가 다양해진 거죠. 뭐 아까 뭐 32가지인가 뭐 있었다며.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한 번씩 먹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선택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굳이 어떤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해도 맞겠죠. 되셨나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아래 같이 보자면 이제 요약문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잡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잡냐면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위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한입 크기 식당을 개장함으로써 식당에서 뭘 주문할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즉 음식의 크기를 줄였다라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던 단어 나온 거 보여요? 사이즈와 reduc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 크기가 작고 종류가 다양하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먹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크기가 작고 종류가 다양하면 음식 선택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거. 됐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relie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뭐를 덜다, 뭐 부담을 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거는 중딩문 단어입니다. 요새는요. relieve가 아니라 우리 고딩스러운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alleviate입니다. alleviate. 맨날 내신에서 나오는 단어. 맨날 나와. 맨날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매년 나와. 매년. 이 alleviate는 수능 특강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뭔가를 덜다, 뭐 부담을 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맞추면 돼. 그 말을 맞춘 게 이제 요약문이 되는 건데요. 그 요약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이제 앞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럼 여기에서 줄어든 크기의 다양한 음식을 고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가 그들의 음식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약문은요 전부 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실제 모의고사에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거 평가원이 쓴 거예요. 평가원과 교육청이 쓴 겁니다.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줄어든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고민을 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본문에 없는 표현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었다고. 근데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낸다는 거죠. 이거는 내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당연히 말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요약이나 주제나 이런 거를 잡을 때는 범위를 좀 너무 넓게 또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이 글 전체가 뭔 내용이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영화를 이제 잘 안 보거든요. 영화관을 간 지 한 6년 됐는데요. 최근에 한 3일 전쯤에 그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갖고 새벽에 와이프랑 영화를 봤어요. 암살을 봤어요. 암살. 아니 그 재밌대 그게. 그래서 내가 막 영화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강사 단톡방이 있는데 쌤들 저 영화 보기 추천 좀 해달라니까 암살 안 봤으면 보래.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냥 이제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저기 누구냐 이정재가 뭐 혹시 이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스포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봤냐 혹시? 봤어? 안 본 사람? 없어? 뭐야 다 봤어? 아 그래? 정훈이 봤냐? 그래? 렌즈 봤어? 아 뭐야 안 봐?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뭐 별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얘기잖아요. 일제강점기인데 그때 이제 일본 밀정의 역할을 했던 이정재가 이제 얘가 막 자기 동료들 막 다 팔아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에 전지현한테 총 맞아 뒤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한 거야. 정말 대충 말한 거. 근데 이제 제가 이 방금 전에 말한 게 뭐냐면 그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더라고요. 그 플레이 타임이. 근데 그 플레이 타임 2시간짜리를 아주 심플하게 지금 요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간추려서 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간추리려면 당연히 용어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조금 질문을 할 거예요. 6번부터는. 자, 혹시 못 쓴 거 있어요 위에서? 그래? 그럼 일단은 화면은 여기를 띄워 놓을게요. 화면은 여기를 띄워 놓고요. 못 쓴 거 있으시면 쓰시고요. 이걸 띄워 놓은 상태에서 6번을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질문 다 펴봐. 6번 질문. 봅시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아하. 자, 요거는 이것도 되게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딱 영어 지문만 보세요. 영어 지문만. 자, 영어 지문만 보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파악해 보고요. 제가 질문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heard a song on the radio that you didn't like until it started to appeal to you?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라디오에서 너가 싫어했다가 너의 마음을 끌기 시작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싫었다가라고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좀 좋아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말을 바꾸면요. 혹시 그런 거 좀 있으세요? 라디오는 빼고 너네 라디오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 라디오 듣냐? 말도 없어 이 그지 갱이들아. 미어캣밖에 없어 미어캣밖에 이 자식들아. 제가 그 교무실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 교무실에 이렇게 창가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열면은 그때 이제 채연이랑은 이제 내가 이렇게 손 넣는 거 봐서 알 거야. 이게 창문을 열면은 진짜 다 들리거든요 소리가 밖에.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아니 밤 한 10시 반에서 11시 되면은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후보에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냐? 애들이야? 그거 누구야 그거? 애들이야? 아니 막 이러면서 그거를 내가 진짜 약간 과장하면은 여기 학원 다니면서 한 4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익숙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 오셨구나 또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데 이건 뭐 딴 얘기고. 근데 이제 저기 여기 핸드폰 가게인지 아니면 아래 뭐 화장품 가게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근데 이 음악이 맨날 나오는데 아니 음악이 똑같아 지금 몇 달째. 나 지금 트랙 순서도 외웠어요.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노래를 틀 거면 좀 노래를 좀 바꿔주던가. 막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요 싫었어요. 똑같은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 심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흥얼거리고 있어. 이제 중독된 거야. 내가 이제 세뇌가 된 거야. 내가 어느 순간 흥얼거리고 있어. 그냥 이제 뭐 멜로디만 이제 가사나 이런 거 모르고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누구 노래냐,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난 나얼인 줄 알았어. 나얼 목소리가 좀 약간 들렸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없어. 나얼 노래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사를 모르니까 가사로 검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멜론에 들어가서 나얼을 검색해서 이만큼 노래가 나와.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받은 다음에 다 들어봤어. 전 트랙을 다 들은 거 아니죠? 다 스킵해서 들어봤어. 아니야, 다 날렸어. 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다고 내가 거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찾아가고 혹시 이거 노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 궁금해갖고 나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찾았는데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플을 찾았는데 허밍을 하면은 노래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음을 내면은 이거다 내가 불렀어. 근데 안 찾아줘. 내가 개떡같이 불렀나 봐. 안 나와. 막 이상한 외국 노래 나와. 외국 노래인가? 이상한 내가 한글 들렸는데 막 이러면서 아무튼 막 그랬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진짜 한 수십 번을 시도해봤는데 막 이제 이 어플이 자꾸 날 갈구더라고요. 똑바로 좀 부르라고. 그래갖고 짜증나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갔는데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막 형기 쌤이랑 저기 선우 쌤이랑 막 이제 막 이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노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들으니까 노이로제 걸리겠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좀 물어봐야겠다 해갖고 네, 형기 쌤이 왠지 아실 것 같아갖고 혹시 저거 노래 저거 누구 노래예요? 하니까 이수 노래래요. 이수. 그러니까 나 나얼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진짜 비슷했거든. 그래갖고 이수 노래예요? 그래갖고 전 나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얼은 좀 활동한 지가 좀 막 이러면서 이러시길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보통 노래를 듣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못 듣던 노래가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 노래 뭐야? 딱 이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핸드폰 가게 연장선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러니까 맨날 듣고 이제 차에서도 듣고 하루 종일 이제 그냥 이수 노래로 이제 그냥 차 있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좋아요. 저는 이제 하도 중독돼서 좋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좀 노래 좀 별론데. 근데 그냥 한두 번 듣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저는 주로 돌사 노래가 좀 그랬어요.
볼사노래. 볼사노래가 처음에는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볼빨간 사춘기 노래가. 근데 이제 좀 나중 가니까 좀 괜찮아지는. 전 약간 그랬어요. 자, 아무튼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엔 싫었다가 나중에는 좋아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들아? 이게 구체적인 것 같아? 아니면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느낌이 어때요? 첫 문장이 너가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나중에 너의 마음을 끌기 시작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 아니면 보편적인 내용인 것 같아? 구체적인 내용 쪽에 가까운 거. 구체적인 내용. 이게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아직은요. 괜찮아. 뒷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뒷내용을 봤을 때 그냥 빠르게 좀 해석만 해볼게요. 이것은 사람, 장소, 심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잖아. 여기서 알려주네. 지금 이 글의 주요 소재가 노래일까요? 노래 맞아? 노래 아니야. 주요 소재는 노래가 아니야. 왜?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장소든 제품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게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처음에는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고.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장소든 제품이든 간에. 됐어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범위가 이제 조금 넓어지고 있죠. 다음 내용을 보면 너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들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약간 전환이 됐죠. 근데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노래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지금 공통적인 멘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 갖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한번 이어서 볼게. 기업들 나왔어. 기업들. 자, 이제 사람들 얘기 나오다가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합니다. 기업들이 나왔는데 기업들이 때때로 제품의 특징, 제품이 주는 혜택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제품의 사진이나 이름을 반복해서 광고한대요. 아까 내가 말했지. 반복해서 들린 거야. 나도 계속 들렸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제품의 특징이나 제품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옛날에 내가 좀 어렸을 때인데 요새는 제가 이제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어렸을 때 무슨 광고가 있었거든. 근데 무슨 인형, 뭐 대가리가 엄청 큰 인형이었어.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이렇게 이제 대가리가 이렇게 네모난 인형이 있었는데 인형이 막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어디 소파 같은 데 앉아. 이러고 끝나. 광고가 5초밖에 안 돼. 그러고 끝나.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광고 마지막에 뭐 어떤 멘트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 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파는지 모르겠어. 뭔 광고인지 모르겠어. 그냥 앉아.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광고가 짧잖아. 계속 나와 이게. 이 광고가 막 그냥 이 틈틈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왜냐면은 이 제품의 특징이나 제품이 주는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딴 게 없잖아.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찾아보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세대 차이가 좀 나서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홀맨이란 캐릭터가 있었어요. 홀맨이라고 이렇게 있었어. 잘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그 핸드폰 관련된 그 광고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나도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핸드폰 관련된 광고였는데 그 이제 캐릭터만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청자들의 이제 궁금증을 유발을 해서 먼저 찾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했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고를 이제 하나씩 이제 던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알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방금 전에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 기업들이 때때로 제품의 특징 그리고 제품이 주는 혜택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제품의 사진이나 이름을 반복해서 광고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미리 포인트를 잡아주면 반복이야. 반복. 자, 그럼 잘 봐봐. 이 말이랑 얘랑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반복적으로 접해야 자, 잘 봐봐. 처음에는 별로야. 근데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안 나왔죠.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좋아지는 건데 그게 안 나왔잖아. 그게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좋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방법. 나중에 어떻게 좋아지는 건데 그 방법을 이제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제시를 한 거예요. 반복이라는 키워드.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은 반복해서 그 광고를 본다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문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날 너가 너 자신이 그 제품을 손에 들고 가게에서 나오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러고 나와 있어.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하도 이제 광고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야?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좋아지게 되는 거야. 아까도 쌤이 말했잖아. 하도 그 이수 노래 들었을 때는 처음엔 싫었어. 하도 들리니까. 근데 이제 나도 뭐야? 나도 좋다고 듣고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노출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게 좋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 왜 우리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하도 이제 사람이 많이 보다 보면은 야씨 정들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출이라는 말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주 접한다라는 말을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자주 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접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바꾼 게 이제 요약문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그 빈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서론 부분인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라고 썼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쓴 건 정답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달리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게 처음에는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노래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이 어떻게 광고를 해? 반복해서 광고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얘를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돼요. 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느 순간 어느새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게 됐었어. 이 말 자체가 뭐야? 그 노래가 좋아졌다는 걸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그 광고를 하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광고를 내가 어느 순간 그 제품을 사서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뭐야? 내가 그 제품에 또는 그 광고에 뭔가 매료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광고에 자주 노출되면 혹시 이거 다르게 쓰신 분 있어요? 숙제하신 분 중에? 노출 말고 다르게 쓰신 분 없으세요? 자, 노출되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 노출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 그럼 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질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게 될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반복되는 광고가 싫을 수 있어. 계속 노래가 들리는 게 짜증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야. 계속 이제 그 노래를 내가 계속 듣게 되는 거야. 계속 노출돼. 그러면서 뭐야?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이게 뭐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광고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요. 여러분 중요한 거 광고 이런 거 키워드 잡으면 안 됩니다. 광고, 뭐 기업, 홍보 이런 거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약문 잡을 때. 왜? 이거는 예시야. 예시. 넓은 범위로 잡아야 돼. 지금 우리 글 초반부에는 뭐로 나왔어? 노래로 얘기가 나왔잖아. 노래 얘기 나오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의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잖아.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이거야 이거. 처음에는 싫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 이게 뭘 통해서다? 반복을 통해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거 이외에 말하는 뭐 여기 있는 뭐 광고, 뭐 구매 이런 거는 전혀 키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반복이야, 반복.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에 끌리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거에 좋아지니까 그 물건을 살 거 아니야. 싫은데 왜 사겠어 그걸. 그렇잖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광고에 노출이 돼.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매력을 느낀다라고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repeatedly exposed attractive가 바로 결정적인 단서, 키워드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앞 페이지를 좀 같이 보시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에, 여기서 특정한 것이라고 그냥 퉁쳐버린 거야. 이 특정한 것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노래, 사람, 장소, 제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런 것에 반복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노출됨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매력적이게 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원문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exposed랑 attractive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두 개 빈칸 들어요. 왜 그럴까? 얘랑 얘는 본문에 없는 표현이에요. 일단 본문에 없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좀 내용을 바꿔서 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꿨다는 거는 패러프레이징을 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꿨다는 거야. 다른 말로. 내용은 똑같지. 근데 다른 버전으로 말을 바꾼 거잖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썼잖아요. 매력적이게 된다. 이 본문에서 그냥 간단하게 좋아진다라고 말했어. 좋아진다. 근데 그 좋아진다를 매력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요약문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야. 객관식에서.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당연한 말이지만 다르게 또 요약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테스트 본 거에서도 어땠어요? 지난번에 봤던 거랑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이제 1, 2번 오늘 시험번 1, 2번이 이제 우리 요 교재 기준으로 1, 3번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1, 3번 지문의 실제 요약문이랑 제가 오늘 테스트로 낸 요약문은 달랐어요. 약간 내가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약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버전. 여러분이 요약문을 다 쓰면은 다 다른 버전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다 정답이야. 다 정답.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중심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요약할 때. 뭐를 중심으로 잡느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까 말했죠? 노래, 광고, 뭐 기업, 제품 이런 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핵심은 뭐야?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 얘가 핵심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핵심적 키워드는요 기본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반복된다는 게 뭐야? 처음에 뭐라 했어?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나중에 좋아진 게 있느냐?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가 뭐야? 다른 애들도 처음에 싫었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반복됐죠. 똑같은 말. 그 다음에도 뭐라 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나중엔 친구가 된다. 처음엔 싫었지만 나중에 좋아진다. 또 똑같은 말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는요 반복이 기본입니다. 반복. 아시겠죠? 자, 한 지문만 더 보고 그러면 쉬었다 해볼게요. 자, 요 지문은 마찬가지로 제가 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키워드 한번 잡아보시다. 첫 문장 보면은 Scientists say, 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e reason, 이유랍니다. 어떤 이유냐? Women love to spend hours browsing in shops, while men prefer to be in and out of the store in minutes.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the reason을 꾸며주는 거예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점에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나오는 거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상점에서 브라우징 하는 거야.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is down to their hunter-gatherer pa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랍니까? be down to 하면은요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건데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렵 채집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저 어렸을 때 그 TV 프로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실험을 했었어.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어떤 백화점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여기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매장이 있을 거 아니야. 백화점 내에. 근데 이제 미션을 줬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미션을 줬는데 어떤 미션이었냐면 자기들이 현금 100만 원을 줄 테니까
A 샵에 가서 1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사와라 라고 미션을 줬어요. 별거 없죠? 그냥 가서 물건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남자가 이제 여기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알아보려고 한 게 뭐였냐면 사고 오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 시간이. 그래서 남자가 먼저 갔었는데 남자는 어떻게 했냐? 일로 가. 나왔어. 그래서 한 2분인가 1분 걸렸어요. 사오는데. 끝났어요. 자, 여자가요 57분인가 걸렸어요. 했는데 뭐 신발이었나 뭐였는지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갔다가 여기를 가고 있는데 멈춰서 다시 돌아가요. 그걸 보면은 여기로 갑니다. 요 매장 가더니 막 신발이 막 어머 이거 예쁘다 이거 사이즈 몇이지? 이거 사이즈 있어요? 막 이거 좀 한번 신어봐야지 막 이러고 막 이런 다음에 또 이제 일로 가. 여기 이제 가야 되잖아. 여기 일단 갔다가 얘 이따 다시 올게요. 또 딴 데 가. 가고 다시 일로 가. 그리고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이 아이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약간 상남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그냥 살 거 있으면은 가서 사고 그냥 이제 보더니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 사요. 저희 와이프는 그렇고요. 저는요 그냥 귀찮은 게 싫어요. 귀찮은 게. 대표적으로 그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원래 그 웨딩 드레스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웨딩 드레스랑 이제 그 턱시도를 보러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턱시도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한 이게 뭐 10몇 벌이 있어. 고르래. 거기 웨딩 플래너가 고르래. 이렇게 봤어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뭔지도 모르겠어. 꺼내서 하나를 꺼내갖고 이렇게 대봤어.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때? 괜찮아. 네 이걸로 할게요. 이러고 끝났어 저는. 귀찮아. 뭐 입어보기도 귀찮아. 근데 여기서 정훈이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정훈이한테 주는 꿀팁이에요. 그 웨딩 드레스 이제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이제 그 입어보는 데만 한 2시간 걸립니다. 한 6벌 입었거든요. 6벌인가 8벌인가 입었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거 입는데 그때 리액션을 잘못하면 1년 갑니다. 네, 박수 잘 쳐줘야 돼요. 오 완전히 사진. 오 이렇게 해야 돼. 피곤해진다. 1년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간.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의 어떤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점인데 쇼핑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죠. 근데 뭐를 기준으로 지금 차이를 둔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시간.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남자는 어땠어요? 시간이 짧게 걸렸죠. 얼마 안 걸렸죠? 여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대. 근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어떤 명확하게 말한 게 아니라 수렵 체질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이 말 자체가 옛날부터 남자는 이랬고 여자는 이랬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 수렵 체질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남자는 이랬고 여자는 이랬어. 막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뒷내용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수렵 체질인 시절에 남자가 이랬고 여자가 이랬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자가 이랬다는 말이나 현대에서의 남자가 지금 쇼핑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의 공통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 이런 거를 읽을 때 주의점. 비교 대조하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말한 건 현대 버전일 거 아니야. 현대 버전. 그렇잖아. 근데 수렵 체질인 시절이 있을 거라고. 수렵 체질인 시절. 수렵 체질하던 시절. 이때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달라. 어떤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했어. 시간을 쓰는 거에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게 수렵 체질인 시절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거야. 지금. 마찬가지야. 이때도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너네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의 남자는 이렇게 시간을 쓰고 수렵 체질인 시절의 남자도 이렇게 시간을 썼다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지. 옛날에 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했겠어요? 수렵 체질인 시절에? 아니잖아.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뭐가 똑같아야 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에 관련된 내용에서 분명히 공통의 키워드가 있을 거라는 거야. 공통 키워드. 그렇죠? 공통 키워드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글의 요약을 찾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야? 이 두 녀석의 공통 키워드가 뭔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당연히 여자 버전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글은요 서로 대조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로부터 남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습성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했다. 이렇게. 됐어? 이게 요약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땠는가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여자들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여자들 얘기. 보시면. 자, while women spend their days gathering food.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뭔가 하루 종일 이제 식량을 채집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요, 어땠답니까? 먹잇감을 잡고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사냥꾼이다라고 나와 있거든. 내용을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각각 남자와 여자에서의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봐. 여자의 특징의 키워드 뭐예요? 어떤 단어야? 아니에요. gathering food는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days야, days. 별거 아니죠? 여기서 day는요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됐어요? 근데 그 하루에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 시간이 여러 개니까 days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날들을 보낸 거야.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그들의 시간들을 음식 채집하면서 식량을 채집하면서 보냈다는 거는 계속 이것만 했다는 거야. 그렇지? 계속. 근데 남자들은 어땠다? 여기서 포인트 뭘 것 같아? 남자들의 특징에서 중요한 거 뭘 것 같아? 이건 두 단어로 나와요. 맞아요. specific plans입니다. specific plans. 구체적 계획.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를 뽑아낸 게 있어요. 이때 남자는 구체적 또는 계획적 약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온종일, 하루 종일, 아니면 뭐 늘어지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면 돼요. 이런 느낌이 들면 돼. 알겠죠? 그런 느낌이 일단 들면 OK예요. 자, 다음 문장 바로 보면은 자, 선사시대의 이러한 다른 역할들이 각각 다른 역할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쇼핑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고 연구원들이 믿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여자들은 또 나옵니다. 여자들은 과거에는 가장 좋은 식량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가장 좋은 식량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 그러니까 지금 현대 버전으로 보면 뭐야? 마음에 드는 옷이나 선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자는 뭔가 좀 좋은 품질을 신경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죠? 근데 좋은 식량을 찾으려고 했었으니까 옛날에도.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어떤 거야? 그들이 살려고 하는 거를 미리 결정하고 그거를 찾으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됐어. 그럼 이제 끝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중요시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남자가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 얘들아? 효율적인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가 선호하는 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뭔가 구체적이어야 돼, 계획적이어야 돼,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선호하는 건 어떨까? 여자가 선호하는 거는 뭔가 좀 충분한 시간 투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얘는 시간이 짧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쇼핑하는 데 자체의 시간은 짧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현대에서는 쇼핑을 수렵 채집 버전으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뭘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량 채집으로 이제 대비를 한 거죠. 여기서는 쇼핑, 여기서 뭘로 한 거야?
식량 구하기 이걸로 한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남자는 하는 역할이 뭐였어? 남자는 사냥을 한 거고 여자는 채집을 한 거잖아. 그렇죠? 수렵하고 얘가 채집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여자는 그냥 하루 왼종일 채집을 하는 거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남자는 뭐야? 하루 종일 저기 뭐야 수렵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겠죠. 계획을 짜야지. 여기 뭐 멧돼지가 이렇게 뭐 몇 마리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 시간쯤에 멧돼지가 뭐 어디 뭐 줄어들어 한 마리밖에 안 남아. 오케이 이 지점이나 여기서 사냥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딱 되면은 실행을 바로 해버리고 멧돼지 잡으면 바로 간다는 거죠. 됐어? 우리 멧돼지 또 잡을래?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사면 그냥 간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자는 당연히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뭔가 좀 더 좋은 품질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뽑히는 겁니다. 요약문 바로 가보세요. 요약문부터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전부터 남자들은 잠깐만요. 이거 좀만 내릴게요. 여기가. 보시면 자 예전부터 남자들은 최대한의 효율성 보여요?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럼 반면에 여자들은 충분한 시간 투자 나와 있죠. 이런 거를 통해 일을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제일 핵심적인 거겠죠. efficiency 그리고 sufficient. 됐어? 얘네가 바로 키워드가 나와요. 실제 문제에서도 아마 얘네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요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자.